일단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주 개념을 해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오죠. 낙폭 과대주가 나오죠. SK바이오팜 우리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죠? SK바이오팜이 최대 낙폭 과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가졌던 요런 종목들, 요런 것들, ST팜 요런 종목들, 네, 낙폭 과대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녹십자 최근에 봤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봤던 것은 SK바이오팜과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들 그리고 ST팜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최근 한미약품과 함께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벌써 일주일 다 지났어요. 지난주부터 바이오주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SK바이오팜은 말씀드린 지가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2주가. 그죠? 기억나시죠? 2주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SK바이오팜의 수익은 어떻게 났을까요? 네, 어떻게 났을까요? 수익은 잘 났습니다. SK바이오팜이 빠질 만큼 빠졌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중장기 관점에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쭉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려서 투자했는데 지금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에 샀냐면은 11만 7,500원이에요 11만 7,500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네, 8.9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바이오주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자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사를 한번 열어보면요. 이 바이오주가 이제 바닥이 이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닥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는 꼭대기일 때 적용되는 말이고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뉴스에 나오면 팔아라? 그건 아니죠. 예. 모든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으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주가가 바닥인데 뉴스에서 이자는 더 이상 빠지기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이오가 후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티움, 인트론 바이오, ABL 뭐 치약을 지났다 분위기 타고 자, 이 중에서 옥석 가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소시엄 구성한 데가 어디라 그랬죠?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메신저 RNA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또 항암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가장 주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들이 K 메신저 RNA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한다는 것은 이 회사들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출범한 회사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가장 저는 ST팜을 봅니다. 그 다음에 녹십자는 별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은 녹십자를 좋게 봐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올리패스, 나이백 이런 종목들도 봅니다라고 6월 29일 얘기했어요. 6월 29일 나이백은 오늘 상한가 같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올리패스 예, 오늘 장중에 무려 18.6%가 갔고요. 아까 ST팜이죠. ST팜도 오늘 장중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2.49 정도 올라왔고, 한미약품.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놓쳤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미약품이요, 장중에요, 6.28% 올라갔어요.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장중에 9.8%. 제가 아까 6월 29일 날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녹십자, 녹십자 봐야지. 녹십자 별로 안 가요 해놓고 그래서 샀으면은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담 얼마라도. 이런 것도 자신 없으면 몇 개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몇 개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한 종목 개념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5G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컨소시엄이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여기 내 기사를 찾아보니 이게 다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찾아보니까 뭐 여기서 한미약품, ST팜, 녹십자 3개를 얘기하네. 그러면은 이 3개를 그냥 사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한 거를 선택을 해서 3개를 사놓는다든가 그런 식의 전략을 해도 먹는 거잖아요. 올릭스 이런 것들은 또 매매를 또 해요. 제가 예전에 올릭스 가지고 150% 넘게 수익 남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또 매매를 또 해보고 또 수익 좀 남기고 하는데 메인으로는 ST팜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또 바이오 쪽에서도 CGN이 또 들어있잖아요. 자, 요게 지금 메신저 RNA, 리보핵산 이런 것들만 나오면은 진단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CGN 아직도 들고 있어요. 73,541원. 네. 아직도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서 이게 16.26% 올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가가요, 아직 추세도 못 잡았어요. CGN이. 이제 겨우 중기적 흐름을 잡았다고. 그러면은 정말 운이 좋아서 바닥에서 잡아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16.26% 수익이 났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이 대화에 이 고민의 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CGN이 우리 한국증권TV 주식회사 곽 부장이 16.26%가 수익이 났대. 근데 차트 흐름 보니까 아직 상방 여력이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담아야 돼요? 안 담아야 돼요? 담아야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급락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SK 이노베이션 기사 내용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면 버려야 됩니다. 단기 성향은. 근데 중장기 성향은 보유했다가 추후에 더 사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전략, 추세적인 전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적인 전략. 근데 추세가 깨지는 국면에 진입한 거죠. SK 이노베이션이. 예. 오늘 9.3%나 빠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6만 9,500원인데 장중에 28만 4천원이 깨지면요. 이거는 바로 매도 사인이에요. 매도 사인. 가격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장중에. 아시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가 아니라 내가 추후에 돈을 좀 더 모아서 SK 이노베이션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거는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학습 효과라 하면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주식이 움직였었는가? 자, LG화학의 경우를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들에 의해서 많은 손해를 봤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그죠?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물론 그 해석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해석도 일정 부분 용인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물적 분할을 한 회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모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잘 실적이 좋거나 그리고 지분 가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상장을 해서 지분 가치 반영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해당 기업의 선반영이 되든 후반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물적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다. 아니다. 물적 분할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회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개인 투자한테 불리하게 어떤 그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입이 다 들어갔고요. 조용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80만원에서요. 60만원 초반까지 빠졌는데요. 이게 105만원까지 갔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입이 다 들어갔고요. 조용히 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80만원에서요. 60만원 초반까지 빠졌는데요. 이게 105만원까지 갔어요. 지금도 84만 5천원이에요. 이런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만도를 봅시다. 만도가요.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어요. 만도가. 기억나시죠?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분을 100% 보유한다고 하는데 만도가 급락이 나왔어. 물론 안 좋게 해석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지분 100%를 보유한다라는 거잖아요. 안 좋은 내용도 있어요. 안 좋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 주가를 내리게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뭔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스트럭처, 결국에 종국에는 주가가 상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 타이밍을 길게 보시고 대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네, 그래서 만도 좀 볼게요. 만도 약세라는 부분인데 왜 약세되는지 밑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볼게요. 만도도 어느 시점인가는 사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다스 사업부를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주로 물적 분할 결정을 했다. 신설법인의 자금 조달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 신설법인의 자금 조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설법인이 자금 조달하게 되면은 한 주당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단기적으로 센티멘트의 악영향이다. 여기 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까? 단기적으로 센티멘트, 시장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신설법인은 아다스 관련 수주 확대, 자율주행 고도와 신사업 확장 등을 통해서 지분가치 할인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분가치 할인을 극복할 수 있을지, 뭐 때문에 자금 조달에 따른 지분가치 할인 주목된다. 근데 지금 만도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빠져야지. 왜 안 빠져요? 그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급만 한다고 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방향성을 보시고 수급적인 요소, 실적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만도를 좀 비싸게 사고 해도 뒤늦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초코병 정도 보내놨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봐야 한 주야. 수급은 아직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빠지거나 오르고 난 뒤에 어느 때가 되면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적 분할이에요. 근데 제가 만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SK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현상들을 고려했을 때, 내용을 떠나서 이런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이런 내용들과 대동소이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사에서는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9% 급락이 나는데 배터리 석유화학 사업을 분할하는 위해 지주사 검토 공식화라는 거죠. 뭐가? SK이노베이션이. 자, 외국인 기관 모두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사측은 배터리 사업 시장 가치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마이너스다.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다 나와 있네. 이 주요 상장사 물적 분할 발표의 주가 흐름 봤을 때 LG화학이 5.37% 빠졌었고요. 아다스가 11%, SK이노베이션이 8.8%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니까 당분간 투자 심리는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 쭉 이렇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물적 분할 방식이 될지 인적 분할 방식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총괄사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배터리 사업 성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조달 방법 중에 하나로 분할 검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원을 도전한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석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적 분할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 시점과 연계에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 기업 공개라는 걸 맞다고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먼저 그 해당 사업부를 회사로 만들어서 키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후에 상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것은 바로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서 자금을 바로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을 시켜서 바로 시장에서 구주 매출을 내서 또는 신주 매출을 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보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순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 외국인의 순매도 1위 종목, 기관들의 순매도 2위 종목, 하여튼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외국인들은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사실은. 그죠? 예.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주사는 통상 사업회사보다 40%, 50% 할인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SK이노베이션도 지주사 할인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물적 분할을 했던 그 LG화학과는 달리 주요 사업부 모두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주사 전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할인 요소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의 분사 시점이 10월달, 올해 10월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향후 1년에서 1년 반 내 설비 투자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 비용 등으로 5조 원가량 자금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기 있었네요. 그죠?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 비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금 확보를 해야 분사가 가능한데 모 회사나 외부 자금 유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은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주식 가치가 희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 빠졌으면은 당분간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 대응하시는 분은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또 비중 추출해야 되는 거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더 살 건지 말 건지, 근데 아무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요, 그 악재가 다 해소가 돼 버려요. 그때쯤에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수급 형성이 발생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때에 평단가를 맞추고 수익을 내시든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포지션을 취하든가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할 방식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투자 패턴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이 정도가 아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